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죠. 애플의 나라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우리나라 삼성의 갤럭시가 어떻게 미국 경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레이첼 토마스라는 여성 경찰관입니다. 그녀를 통해 본 한국 기술의 놀라운 역전극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레이첼 토마스입니다. 시카고 경찰서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강력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담당해왔죠. 동료들은 저를 애플에서 온 여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팀에서 유일하게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애플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역시 미국 제품이야. 믿을만하지 이런 생각이었죠. 경찰서에서 지급하는 장비들도 대부분 애플 기반이었어요. 아이패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이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산산조각 난 날이 있었어요. 2023년 겨울 인질극 현장이었습니다. 무장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점원을 인질로 잡고 있었죠. 저는 몸에 부착한 보디캠으로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이거 제대로 녹화되고 있는 거 맞죠? 저는 파트너인 마이크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애플 제품인데 뭘 걱정해, 마이크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긴박했던 상황이 끝나고 나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디캠에 녹화된 영상 중 가장 중요한 20분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바로 용의자가 항복하는 순간부터 체포되는 장면까지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기술팀에서 확인해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시스템 오류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죠. 결국 언론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 은폐 의혹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내부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어요. 토마스, 이번 일로 우리 부서 이미지가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알아? 브라운 서장님이 화를 내셨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15년 동안 믿어왔던 장비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며칠 후 서장실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주제는 새로운 보디캠 시스템 도입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실수를 용납할 수 없어, 서장님이 말씀하셨죠. 기술팀에서 여러 대안을 검토해 봤는데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있어. 그때 기술팀의 제임스가 나섰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Z 플립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접히는 스마트폰인데 보디캠으로 활용하면 혁신적일 것 같아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제품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애플 장비보다 낫다고요? 한번 테스트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임스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작은 한국 제품이 제 인생을, 그리고 미국 경찰의 역사를 바꿀 줄은 말이죠. 2024년 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카고 경찰서 시범 부서에 갤럭시 Z 플립과 S24 시리즈가 도착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제품을 손에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작은 게 보디캠이 된다고?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기술팀의 제임스가 설명해줬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정말 작아져서 유니폼에 부착하기 편해요. 그런데 펼치면 큰 화면이 나와요. 실제로 Z 플립을 펼쳐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반으로 접혀있던 게 펼쳐지면서 온전한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마치 마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성능은 어때요? 배터리는 얼마나 가고 화질은 괜찮나요? 저는 따져 물었어요.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제임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범 작전은 단순한 교통 단속이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Z 플립을 유니폼에 부착했습니다. 접힌 상태로는 정말 가볍고 부담이 없었어요.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볼륨 버튼을 살짝 눌렀어요. 놀랍게도 디스플레이를 켜거나 폰을 펼칠 필요도 없이 바로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애플 보디캠보다 훨씬 간편했어요.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화질도 선명했고 음성도 깨끗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토마스, 이거 봐, 제임스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금 녹화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되고 있어. 정말이었어요.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동시에 본부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GPS로 제 위치까지 실시간 추적이 가능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일주일 후에 있었어요. 무장강도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은행에 총을 든 남성이 들어갔다는 신고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녹화되길 바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용의자와 대치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지플립으로 모든 상황을 녹화했습니다. 용의자가 총을 버리고 항복하는 순간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기록됐어요. 와, 화질 좀 봐. 동료들이 영상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저희 영상을 보도한 거예요. 시카고 경찰이 새로운 첨단 장비로 완벽한 체포 과정을 공개합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뉴스에서는 지플립의 선명한 화질과 혁신적인 기능을 칭찬했습니다. 접히는 보디캠, 미래 경찰 장비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헤드라인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혁신이구나. 동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토마스. 그 한국 폰 좀 써보자. 마이크가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갤럭시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애플만 고집했던 미국 경찰서에서 말이죠. 갤럭시를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녹화한 영상들이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토마스, 이번 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줘. 검사 윌슨이 말했어요. 당신이 지플립으로 녹화한 영상이 핵심 증거야. 그날 법정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검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삼성의 녹스 보안 시스템으로 암호화되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클라우드에 실시간 백업되면서 타임스탬프까지 찍혀요.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쓰던 애플 장비는 이런 법적 신뢰성이 부족했다는 걸 말이죠.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주의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텍사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서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데. 정말로 텍사스주 샌베니토 경찰서에서 대표단이 왔습니다. 그들은 저희 시스템을 보고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도 도입하고 싶어요. 텍사스 경찰서장이 말했습니다. 아칸소주 크레이그헤드 카운티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한 달 사이에 5개 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야, 너 알아? 우리가 쓰던 애플 보디캠은 종종 오류가 났었어. 마이크가 말했어요. 맞아. 저장이 안 되거나 배터리가 갑자기 꺼지거나 다른 동료 톰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런데 갤럭시는 한 번도 문제 없었잖아. 저도 동의했어요. 기술팀의 제임스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애플 장비 사용 시 오류율은 12%였는데 갤럭시는 0.3%예요. 제임스가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 성공률도 애플은 85%, 갤럭시는 99.7%죠. 수치로 보니 확실했어요. 한국 기술이 미국 기술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주리주 킴벌링 시티 경찰서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는 2년 전부터 갤럭시 Z 플립을 보디캠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토드 르모인 서장이 언론에 말했어요. 업무 효율성과 팀 간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만 이런 혁신을 경험한 게 아니었구나.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이제 한국 제품 써요. 한국 제품? 삼성 말이니?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네. 애플보다 훨씬 좋아요. 그거 참 신기하네. 우리 때는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이구나. 저는 그때 느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2024년 여름 시장조사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가 경찰서 내에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애플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삼성 점유율이 31%래요. 제임스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애플은 49%고요. 격차가 18%밖에 안 된다고? 저도 놀랐습니다. 작년에는 33% 차이였는데 말이에요. 제임스가 덧붙였어요.
저는 그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애플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갤럭시 A 시리즈 때문이래요. 제임스가 설명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고 있대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우리 경찰서 동료들은 개인 폰으로 뭘 쓰고 있을까? 마이크, 너 개인 폰 뭐 써? 저는 파트너에게 물었어요. 아직 아이폰이야. 그런데 요즘 갤럭시로 바꿀까 고민 중이야. 마이크가 답했습니다. 왜? 업무용으로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특히 카메라가 대박이야. 다른 동료들과도 이야기해봤어요. 놀랍게도 절반 정도가 갤럭시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톰은 어때? 저는 베테랑 경찰관 톰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 제품이라고 무시했어. 톰이 털어놨어요. 그런데 써보니까 아이폰보다 훨씬 실용적이야. 어떤 면에서? 배터리도 오래가고 화질도 좋고 뭔가 더 견고한 느낌이야.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CNN에서 삼성, 미국에서 애플 아성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거예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삼성 제품 채택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단순히 장비를 바꾼 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의 변화에 일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주 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가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A54, A34 같은 중저가 모델들이 인기래요. 제임스가 설명했어요. $600 이하 가격대에서 아이폰을 압도하고 있대요. 저는 문득 생각해봤어요. 아이폰은 항상 비쌌죠. 최신 모델은 $1000가 넘어요. 하지만 갤럭시는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갤럭시로 갈아타는 거구나. 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어요. 한국 삼성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어요. 특히 공공기관과 기업에서의 채택이 늘어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가 그 변화의 일부였다는 게 말이죠. 며칠 후 동료 회식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야, 토마스. 너 때문에 우리 다 갤럭시 쓰게 생겼어. 마이크가 농담했어요. 왜 제 탓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반박했습니다. 네가 처음에 가장 반대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제일 열심히 써. 톰이 맞장구 쳤어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가장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갤럭시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음이 바뀌면서 말이죠.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2024년 가을 예상치 못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서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여전히 애플을 고집하고 있었거든요. 윌슨 부서장님, 회의 때 뭐라고 하셨어? 저는 마이크에게 물었어요. 갤럭시 영상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 마이크가 걱정스럽게 답했습니다. 정말로 며칠 후 내부 회의가 열렸어요. 주제는 갤럭시 보디캠의 신뢰성 검증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믿을 수 있겠나? 윌슨 부서장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중국도 아니고 한국이라지만 역시 동양 제품은 불안해. 저는 속이 끓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제임스가 나섰습니다. 부서장님, 데이터를 보시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제임스가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래도 의심스러워. 해킹당할 수도 있잖아. 윌슨 부서장이 고집했습니다. 그때 브라운 서장님이 결정적인 말을 하셨어요. 삼성 본사 기술진을 불러서 직접 검증받아보자. 그럼 확실해질 거야. 일주일 후 정말로 한국에서 기술진이 왔어요. 3명의 엔지니어였는데 모두 젊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보안팀 김민준입니다. 리더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법정에서 실제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사와 변호사들 앞에서 갤럭시 보디캠의 보안 시스템을 증명하는 자리였어요. 이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 확인해보세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영상과 함께 암호화된 타임스탬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로 무결성이 보장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걸 조작할 수 있나요? 판사가 물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민준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삼성 녹스 보안 시스템은 군사급 보안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해킹 가능성은 없나요? 클라우드 서버는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2중, 3중 보안이 적용돼 있어요. 다른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멀리 한국에서 온 젊은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당당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시연이 끝나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한 시스템으로 판단됩니다. 윌슨 부서장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김민준과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미국에서 의심받는 게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서러웠어요. 김민준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기술에 자신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애플보다 좋은 걸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같은 분들이 믿어주셔서 힘이 나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말이죠.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연방수사국 FBI에서도 갤럭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FBI에서 문의가 왔어 서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의심과 저항은 일시적이었지만 좋은 기술의 힘은 결국 모든 걸 이기는구나. 2024년 겨울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개인 아이폰을 갤럭시로 바꾸기로 결심한 거예요. 정말 바꿀 거야? 남편 데이비드가 의아해했어요. 당신 그렇게 아이폰 좋아했잖아. 써보니까 갤럭시가 훨씬 좋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AT&T 매장에 갔을 때 직원이 놀라워했어요. 경찰관님이신데 갤럭시로 바꾸신다고요?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네. 업무에서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 갤럭시로 바꾸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공무원분들이. 정말로 그랬어요. 매장에서 갤럭시 S24와 Z 플립을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갤럭시 S24를 개인폰으로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카메라 화질은 아이폰보다 훨씬 좋았고 배터리도 오래 갔어요. 특히 삼성 덱스 기능은 혁신적이었어요. 이거 봐, 휴대폰을 모니터에 연결하니까 컴퓨터가 돼. 저는 남편에게 자랑했어요. 몇 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파트너 마이크도 갤럭시로 바꾼 거예요. 야, 마이크. 너도 갤럭시로 바꿨어? 저는 놀랐습니다. 응. 당신이 너무 좋다고 해서 마이크가 웃으며 답했어요. 어때? 진짜 좋아. 특히 멀티태스킹이 아이폰보다 훨씬 편해. 경찰서 내에서 갤럭시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 달 사이에 우리 팀 8명 중 6명이 갤럭시로 바꿨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애플이 경찰 장비 시장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였어요. 애플, 법집행기관 전용 장비 사업 축소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정말이야?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삼성과 다른 경쟁사들의 추격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임스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애플 본사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뭐라고? 새로운 보디캠 시스템을 제안하겠다고. 가격도 내려주겠다고 하더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그런 제안을 하다니. 서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갤럭시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다고 거절하셨어.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더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시카고 경찰서 갤럭시 S 시리즈 1만 대 공식 채택이라는 뉴스였어요. 와, 우리 경찰서가 뉴스에 나왔네. 남편이 말했어요. 리포터가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미국 경찰의 표준 장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갤럭시 쓰기 전과 후 뭐가 달라졌어? 저는 톰에게 물었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 톰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일단 고장이 안 나. 그리고 배터리가 진짜 오래가. 맞아. 아이폰은 오후만 되면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마이크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알아? 제가 말했어요. 뭐?
신뢰성이야. 갤럭시는 절대 날 배신하지 않아. 동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신뢰성이야말로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애플벽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벽을 무너뜨린 건 바로 우리였어요. 2025년 초 제가 경찰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시민권 단체의 평화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 해 브라운 서장님이 당부하셨어요. 언론도 많이 나올 거야. 저는 평소처럼 갤럭시 Z 플립을 가슴에 부착하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시위는 처음에는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경 상황이 급변했어요. 일부 과격한 시위대가 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피하세요. 저는 일반 시민들에게 소리쳤어요. 그때 갑자기 시위대 중 한 명이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경찰은 물러가. 그가 소리치며 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방어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넘어졌고 저는 그를 제압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Z 플립에 생생하게 녹화됐어요. 하지만 다음날 언론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무고한 시민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에는 제가 시위대를 폭행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시위대가 촬영한 일부 영상만 편집되어 보도된 거였죠.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완벽한 증거가 있었어요. 갤럭시 Z 플립으로 녹화된 영상이 말이죠. 제임스, 제 영상 확인해봐 주세요. 저는 급하게 요청했어요. 영상을 확인해보니 모든 상황이 명확했어요. 시위대가 먼저 공격했고 저는 정당방위를 한 거였어요. 이거 언론에 공개해야 해. 제임스가 말했어요. 서장님도 동의하셨어요. 토마스를 보호해야 해. 진실을 밝혀야지.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서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으로 녹화된 영상이 공개됐어요. 모든 상황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시위대가 먼저 공격한 게 명백했거든요. 이 영상의 신뢰성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삼성의 블록체인 기술로 무결성이 보장됩니다. 제임스가 설명했어요. 조작 불가능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찰관 무죄, 시위대의 선제 공격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바뀐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댓글을 보니 경찰을 지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영상을 보니 경찰관이 정당 방위했네요. 갤럭시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역시 첨단 기술이 중요하네요. 다음날 신문에는 더욱 인상적인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접히는 폰이 진실을 펴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한국의 작은 기술이 미국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동료들도 저를 축하해줬어요. 토마스, 갤럭시가 널 구해줬네. 마이크가 농담했어요. 정말 그래. 만약 애플 보디캠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톰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애플 장비였다면 결정적 순간이 제대로 녹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구나. 진실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힘이 될 수 있구나. 2025년 여름 드디어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시카고 경찰서 전체가 갤럭시 Z 플립을 공식 보디캠으로 채택한다는 거였어요. 토마스, 축하해. 브라운 서장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네가 시작한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어.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2년 전만 해도 한국 제품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으니까요. 공식 도입식이 열렸어요. 시장님도 참석하셨고 언론도 많이 왔어요. 오늘 시카고는 미래 경찰 시스템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삼성전자 미국 법인 대표도 참석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이수진 대표였죠. 시카고 경찰서와의 협력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수진 대표가 연설했어요. 정말로 전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등 주요 도시 경찰서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특별한 임명을 받았어요. 신입 경찰관 교육 담당자로 승진한 거예요. 토마스, 이제 새로운 경찰관들에게 갤럭시 시스템을 교육해줘, 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교육 시간이 왔어요. 20명의 신입 경찰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레이첼 토마스입니다. 저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갤럭시 Z 플립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건 뭐예요? 한 신입 경찰관이 물었어요. 우리의 눈이자 귀예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죠. 저는 Z 플립을 접었다가 펼치면서 설명했어요. 접으면 작아서 부담이 없어요. 하지만 펼치면 완벽한 기록 장치가 돼요. 신입 경찰관들이 신기해했어요. 이거 한국 제품이에요? 젊은 여성 경찰관이 물었어요. 맞아요.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한국 제품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하지만 써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교육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새로운 세대의 경찰관들은 당연하게 갤럭시를 쓰게 되겠구나. 집에서 저는 Z 플립을 접으면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잠깐 보인 글자가 있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작은 글씨였지만 제 눈에는 크게 보였어요. 그 글씨 안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술이 담겨 있을까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당신이 처음 갤럭시 반대했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이렇게 좋은 줄. 지금은 어때? 이제는 확신해요. 갤럭시가 미국 경찰의 미래예요. 그날 밤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애플을 맹신했던 제가 갤럭시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죠.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한국 제품이 우리보다 좋을 리 없어.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성능도 좋고 안정성도 뛰어났어요. 무엇보다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제 미국 전역에서 갤럭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갤럭시를 선택하고 있어요. 애플의 독주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선택의 시대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갤럭시를 선택하고 있어요. 저는 Z 플립을 다시 접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작은 기계가 바꾼 건 단순히 경찰 장비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인식, 시장의 판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모든 걸 바꿨어요. 접다, 기억하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Z 플립이 접히듯이 과거의 편견도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기억하게 됐어요. 한국의 작은 회사가 만든 제품이 미국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동참자가 되었어요. 내일 또 새로운 신입 경찰관들에게 갤럭시를 소개해야 해요. 그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파트너예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힘이에요. 저는 Z 플립을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갤럭시와 함께 거리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전설이 될 거예요. 갤럭시가 미국을 바꾼 이야기라고 말이죠. 5년 후 저는 시카고 경찰서 교육 담당 과장이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교육생들에게 항상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세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을 보여주며 말해요. 이 작은 기계가 우리의 역사를 바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바꿀 거예요. 교육생들은 신기해합니다. 이제는 갤럭시가 너무 당연해서 예전에 애플만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그때마다 말해줍니다.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돼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용기 말이에요. 그리고 Z 플립을 접으며 덧붙여요. 접다, 기억하다. 과거는 접고 새로운 미래를 기억하세요.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미국 경찰관이 경험한 기적 같은 변화의 이야기죠.